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어른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S&P 500과 나스닥, 미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대안이 없는지, 왜 미국인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22년 연말 이후 23년은 수익의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상반기를 잘 버텼기 때문에 하반기도 잘 버텨나간다면 23년에는 큰 수익, 큰 회복장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QQQ ETF 그리고 SPY ETF 모두 50일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50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크게 빠지지 않는다. 증시가 빠져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QQQ, SPY 모두 50일선을 지켜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핵심 아이디를 보면 정확히 1년 전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연말까지 맘 놓고 추가래를 보였으나 불과 3개월 이후 본격적인 CPI 상승과 함께 폭락장이 출현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폭락장과 함께 지금 현재 상반기 내내, 특히나 올해 상반기 내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부터 1년 후 비장한 표정의 파월은 8분여의 짧고 굵은 연설을 통해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파월의 연설보다 지금 현재 인플레가 이미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입니다. 7월 PC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전월비 0.1% 하락을 했고, 미시건대 지수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장단기 모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8월 CPI는 전년비에서 8.3%로 7월 8.5% 대비 하락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하반기 CPI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의 절반 수준인 5.1%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력한 긴축 정책이 추가된다면 인플레 둔화 속도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엔 드디어 긴축의 정점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긴축의 정점이라고 봤을 때 올해 9월, 10월 정도가 지금 현재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21년이 연말 행복 이후 지옥이었다면 22년은 연말 지옥 이후 행복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파월 말보다 더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는 미국 견제 세력 소멸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종속, 혁신 산업 부재에 경직된 노동 융성으로 몰락을 하였고, G2였던 중국은 정치 리더십 문제로 인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역시 과거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조차 파멸적 달러 강세를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경쟁 통화를 찾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킹 달러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 특히나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도 킹 달러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명확한 상황이고, 애플 수혜주 말고 애플에 투자해야 되고, 테슬라 수혜주 말고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주식 외에는 현재 대안이 없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에서 빅테크 종목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파월에 이제 지난 금요일 파월에 간략하고 강렬했던 잭슨홀 파월 연설이 있었으며, 이렇게 오늘 저의 발언은 더 짧고 저의 초점은 더 좁고 저의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을 길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짧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월가의 반응을 보면 모건 스탠리는 상반기가 연준의 정책과 금리 충격에 시달렸다며 하반기는 기업 이익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중순이 되면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실제 실적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면 다시 한번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미리 10월 실적 발표 전 9월 달에는 현금 사용을 일부 하면서 줍줍의 달로 삼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에너지 부족 시대에 석유가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에너지 섹터의 조정은 장기 투자자를 위해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 에너지 섹터 물론 워런 버핏도 옥시덴탈을 매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쉐브론과 옥시덴탈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도 앞으로의 에너지 섹터 조정은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진입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FRA는 2차 세계대전 이후 2월과 9월은 최악의 달,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계절성으로 본다면 9월이 좋지 못한 1년 중에 가장 좋지 못한 달이기 때문에 9월에는 큰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10월, 11월, 12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기대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패드의 금리 인상 주기, 특히 금리 인상 초기 단계는 시장이 소화하기 어려우나 이 기간 투자자들의 불안과 높은 변동성을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시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주식은 상승세를 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레미 시걸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2%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과도한 긴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21년과 22년 너무 느렸던 것과 같은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롬 파월 연설 이후에 9월 자이언트 스텝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고, 이미 시장은 9월에 0.75% 금리 인상 확률을 반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C 지수가 둔화되고 장기와 단기 모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잘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의 숏 커버링, 지난번에 한번 기관들이 숏을 많이 치면서 증시가 올랐을 때 숏 커버링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증시가 빠지지 않고 좀 더 버텨준다라면, 또는 증시가 빠지지 않고 좀 더 상승해 준다라면 숏 커버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글로벌 증시에는 금메달, 이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미국 테크의 성장주 테슬라, 미국 빅테크 성장과 방어주인 애플, 미국의 필수 소비재인 배당주 코카콜라 등 이런 미국 기업 외, 그리고 미국 주식 외에는 대안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그리고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다. 현금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